자, 일단 대선이 지금 2주도 안 남았습니다. 12일 남았는데 대선 판세 분석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NBS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 조사를 해서 오늘 이제 발표한 건데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2%,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0%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낮아진 거고요. 김문수 후보는 5%포인트 올랐고요. 이준석 후보는 3%포인트 올라서 10%대를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보면은 보수 결집이 시작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를 차지한 게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상 민주당 어둠의 선대본부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민주당이 뭔가 좀 어려운 순간마다 돌파구를 만들어줘 왔는데 네. 뭐 자기가 당선된 게 부정선거였다고 부정선거 영화를 보질 않나 뭐 이제 뭐 영화 내용을 모르지만 그런 부정선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인데 부정선거 못 막았다는 얘기를 가서 보는 이런 모습들도 연출되고 김문수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선관위가 해명을 하라는 동 제가 행안인데요. 1년 동안 매일 해명했어요. 매일.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돼서 지지율이 정체가 돼 있으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그 지지가 이준석 후보에게 가서 붙을 것 같은데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한 자리라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비호감 때문에 그런 건지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랬던 게 이제 NBS에서 두 자리를 차지했다는 건 전 뭐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네.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를 합치면 한 42%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4%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 여전히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라는 무기를 사용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역전을 꾀할 수도 있다. 지금은 협상이 진지하지 않지만 막판으로 몰릴수록 협상의 강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아니 근데 이준석 후보가 오늘 딱 쐐기를 박은 거 아닌가요? 5시에 이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단일화 없다. 그러니까 웬만한 협상 조건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선언했다고 봐야죠. 열려 있다 여전히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뭐 오늘도 기자회견문은 없고 왜 그런 얘기 안 했다. 난 분명 안 한다라는 얘기를 뒤에서 했다는 것들 종합해서 보면 여전히 카드는 열려있다고 봅니다. 단일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단일화를 안 할 거라는 말 자체가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보수 패널들은 막 이렇게만 합치면 우리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엄청난 압력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못 이기고 자 이준석 후보님 저희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네. 아니면 후보 자리라도 드릴 테니까 단일화 합시다라고 얘기를 앞으로 하게 되는 상황 저는 충분히 경계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단일화해요. 이준석 후보. 그래요? 김문수 후보 사퇴시키고 네. 이준석 후보 당신이 그냥 대선 후보 하시오. 그러면 해요. 그런데 무슨 뭐 여론조사 한다 아니면 그냥 당대표 자리 우리가 보장해줄게 뭐 다 뭐 원하는 게 뭐야. 후보 자리만 빼고 이러면 안 하죠. 네. 그래서 자꾸 그냥 뭐 안 한다는데 에이 그래도 할 거지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그렇게 프레임을 잡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안 한대요. 진짜 안 한대. 정말. 안 한대는데 어떻게 해. 역시 방송을 잘하시네요. 안 한대요. 쉽지 않네. 어제 지난주에 네. 민주당 한 중진 의원과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캠프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는 단일화 할 것 같다. 그래요? 네? 네. 그래요? 네, 근데 그 중진 옆에 또 민주당 전 의원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도 이제 캠프에 나름 역할을 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래도 이준석 후보를 좀 아는 거부터 가깝게 지냈던 분인데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랑 좀 친하면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만큼 혹시나 단일화라는 변수가 작동될까 하는 경계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장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스스로 접는 거 말고는 단일화는 없다. 근데 접어도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접을 거면 한덕수 때 접었죠. 네. 그래서 접을 일은 없다. 네. 그래서 결국 단일화는 없다. 네. 네. 이 NBS 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만큼 차이 났었는데 요만큼으로 좁혀 들어가지고 우리가 긴장해야 되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 조금 연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구조 자체가 국민의힘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 지도부가 겸손해야 된다. 오만한 모습 보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상황실 부실장님께서 되게 좀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셨는데. 오만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군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너무 잘 매기는데. 아니, 근데 전 실제로 지금 뭐 결코 만만한 안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속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속마음입니다. 이제 이런 거지 15% 차이로 이겨야 되는데 10% 차이로 이기는 것은 이거 조금 만족스럽지 않아.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꼭 우리가 잘 안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정확하게 사실관계 짚고 넘어가야겠는 게 해방 이후로 민주당이 과반을 득표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도 안철수 후보가 등장해서 그렇게 했지만 문재인 후보가 탄핵이라는 국면을 얻고도 42% 득표에 그쳤고요. 물론 지금은 원내 정당, 원내 야당은 전부 다 단일화에 성공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과반을 우리가 쉽게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사 이래 항상 보수 진영이 과반을 넘게 해왔던 이걸 생각해 물론 이제 그쪽은 후보가 2명 나올 때가 많긴 했지만 그렇게 놓고 생각하면 지금 이번에 그런 모든 운대가 딱 잘 맞아가지고 우리가 과반 이상을 득표해서 이길 것이다? 전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엄정하게. 근데 이제 자꾸 내가 왜 근데 민주당이 이긴다고 얘기를 하지? 내가 바뀐 것 같아. 예전부터 계속 지금 이미 당선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임기는 시작된 거죠. 이미 지난주부터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안철수 때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40% 득표율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가져갈 수가 없고 거의 90% 이상 이재명 후보가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산수로 계산을 해봐도 50% 네. 넘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거 방송 오래 쉬었더니 말이 딸리네, 이제. 그리고 이제 TK 지역에서도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30% 맞아요. 이상 득표율 나오고 TK가 좀 있잖아요. 무섭더라고요. PK 같은 경우에는 역전되는 여론조사 지난주에 나왔었고 그렇다면 이게 50% 당연히 넘치고 어떻게 안 넘는다고 예측을 지난 총선 때 유시민 작가님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총선 마지막 날 180석 이상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부산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급하게 뭉치면서 그때 저희가 부산에서 전재수에 한 사람 살아남고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전 이 투표의 유권자의 민심이라는 걸 지금부터 예측해서 뭘 낙승을 기대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말씀에 좀 반박을 하면 네. 지난번 전재수 의원만 당선됐지만 득표율은 지난번 총선보다 올라갔다니까요. 맞아요. 득표율은 당선자는 올라갔어요. 맞지 않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대선은 득표율 싸움이잖아요. 40% 넘었단 말이에요. 득표율.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이래야 되나 내가 지금. 저는 뭐 과반은 넘을 것 같아요. 과반 넘을 것 과반 같아요. 넘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장소장님이나 저나 우리 같은 평론가 입장에서는 만약에 못 넘고 혹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지만 만약에 뭐 저쪽에서 단일화도 생기고 뭐 졌어요. 그럼 네. 우리가 틀렸네, 졌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입장인 거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지. 관찰자니까. 근데 의원님이나 이제 민주당 분들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약간 느낌이 물론 이제 국가의 운영 이런 것도 또 다르겠지만 물론 여당, 야당 이런 것도 있고 어차피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하는 게 맞죠. 경계하는 맞고. 근데 관찰자 입장에서 본다면 네. 과반은 넘기지 않겠냐. 과반은 넘긴다. 보통 늘 양측 결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홍준표 24, 안철수 21, 문재인 41 나왔을 때도 25일 전 여론조사를 제가 봤어요. 그때는 문재인 38, 안철수 37, 홍준표가 7, 8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한국당 후보가 훨씬 낮았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물론 당시에 뭐 갑철수 논란 나오고 그 시점이 걸려가지고 좀 높았는데 갑철수 논란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하면서 뚝 떨어지고 홍준표로 간 효과도 좀 있지만 결국은 1당, 2당 결집 민주당과 국민의힘 결집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번은 김문수 후보라서 네. 이게 구심력이 아하. 좀 그렇지. 작동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50% 저는 근데 뭐 저도 이렇게까지 어쨌든 아니, 방송이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려고 보시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최근에 대법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은 다음에 재판들이 다 연기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무슨 마음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살면서 한 번이라도 민주당을 찍어본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꼭 밀어야 되겠다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내란 종식은 원하는데 민주당을 딱 지지는 안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사생결단의 투표만 다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기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뭐 장성철 소장 같은 분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 나 안 가도 이기겠네. 이런 생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퍼져서 네. 내란 종식은 원하지만 나는 안 가도 될 것 같아라는 느슨함이 생기면 이 중도층이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여론조사에 전화 받는 거니까 하는데 이분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아마 이재명 후보도 직접 올렸을 텐데 이 투표 동력 캠페인 네. 세 표가 더 필요하다. 한 사람이 세 명씩 또 꼭 데리고 와달라고 하는 게 정말 절박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특급 도움이 있잖아요. 윤석열 당선이 중간중간 나와가지고 계속 도와주고 계시는데 뭘 걱정하냐. 민주당 선거위원장, 선거자치위원장. 지난 대선과 지지난 대선이 둘 다 투표율이 77%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그거보다 좀 낮을 것 같긴 해요. 약간은. 근데 그거는 민주당 지지층이나 또는 예전에 그 정도면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투표할까 말까? 때가 되면 해야지, 기회가 되면 해야지, 뭐 이렇게 했던 분이, 아차, 시간을 못 맞췄네, 못하고. 이런 분들까지 다 반영한 게 계속 77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오히려 투표율이 좀 낮을 것 같은 지금 느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 터뜨리면서 지금 뭐 이게 투표라고 하면 빨갱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투표 안 할 수 있다. 그럴 것 같아요. 딴 사람 문제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 자체가 정확하게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사전투표한다는 거 보니까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네. 아니 여태까지 했던 행보가 있잖아요. 아니 그걸 이제 옛날에 저기 뭐야 선관위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김문수 후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예, 전광훈 목사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전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를 비춰보면 김문수 후보가 그분하고 사이를 끊을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 막 눈물을 흘리는 신심이 막 굳은 사이던데. 근데 연기라도 이번에는 좀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투표 한다라고 오늘 또 공지를 내렸더라고요. 사전투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본인 사표 만들라고 하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혹시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니 선관위 믿고 걱정하지 말고 투표해라라고 말해도 모자랄 공직자들이 선관위가 필요한 부분 해명하라고 하는데 아니 행정안전위원회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고 여태까지 수많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문제 제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울대 법대 동기거든요. 사무총장이. 네. 근데 그 사람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투표할 때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 이재명 정서가 있어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보수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찍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한 A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분이 약간 합리적 보수다라고 하면 이분이 어떻게 되면 김문수 본인의 진짜 4,400만 유권자 중에 한 명이지만 내 표를 김문수를 줄 수는 없다. 내가 내가 나이 20년 뒤에 내가 그때 김문수를 찍었지 이 생각을 경험을 갖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안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쌍권이 잘못한 건 최소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후보를 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덕수 후보를 갈아치우려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 쌍권 열심히 했네. 그래. 그거는 더 안 좋은 패였지 사실은. 그냥 하려면 제대로 규칙을 지켜서 한덕수 미리 사퇴시키고 경선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꼼수 부리다 망한 거예요. 그러게요. 경선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결과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금 첫 질문 던졌는데 16분이 지나서 지금 약간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김대남 씨 이거 논란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공천 받아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그다음에 한참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의 중심이었던 김대남 씨를 영입을 했다가 다시 이제 6시간 만에 철회를 했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진의 실수다, 문책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얘기하긴 했지만 과연 이게 실수로 끝날 일인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건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바로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상황실에서 체크가 안 됐습니까? 상황실 책임론. 모든 건 다 상황실로 모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것도 무슨 어디 보도에서 나온 것 같던데 나오자마자 바로 정리가 된 걸로 봐선 초대하신 분이 뭔가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철회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관련돼서는 파악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못 들은 말씀 어떻게 해가지고 영입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영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민차기본부 부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네. 본부장이 김경우 의원은 알겠죠. 추천을 받았고 어쨌든 부본부장 임명이 됐다는 건 본부장이 오케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시스템에서 안 걸러진 건 문제가 있다. 그렇죠. 바로 이제 보도가 난 다음에 아마 어제 저녁에 S 보도했던 것 같은데 보도가 난 다음에 이거 말이 돼?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이제 임명 철회하고 임명 철회해버리니까 김대남 행정관은 삐져가지고 그럼 난 김문수지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그분도 참 아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대선 캠프에 후본부장으로 임명된 분이 갑자기 열받는다고 6시간 만에 나 사실은 저쪽 후보 지지할게. 4시간이에요? 진짜 갈 때보다 이 와중에 제일 빠른 갈 때다. 어제는 대통령실에서 했던 업무가 그냥 예를 들면 경제정책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이 소위 말하는 언론들 공격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뭐 같이 했다 뭐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영입 대상으로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프닝으로 좀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단일화 당권 거래설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친윤계에서 특히 이준석 후보한테 단일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자 단일화를 하면은 당권을 주겠다. 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동훈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된 건데 뭐라고 올렸냐면 친윤계 인사들이 연락이 와서 당권을 줄 테니까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신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가는 거고 물론 오늘 이준석 후보가 이게 뭐 너한테 당권을 줄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수습을 하긴 했지만 요거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일단 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당권을 준다 만다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단일화를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장 소장님? 윤석열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일들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 측이에요. 제가 이제 윤핵관이에요. 전화해요. 네. 아니 뭐 이 후보 다 정치 그런 거 아니야. 뭐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저게 한동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와. 그 단일화 하고 당신도 큰 정당에서 놀아야지. 그 우리 당대표 만들어줄게.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이, 그때 그렇게 해갖고 뭐 무슨 뒷조사 한다고 막 해서 나를 쫓아내고 자살을 압박까지 해놓고 뭔 소리입니까 이게? 아이 그거 정치 다 그런 거잖아. 옛날 건 있고 그냥 거예요? 우리 이재명 막기 위해서 그냥 뭉치자고. 와. 당권 줄게. 녹음됐습니다. 아이고. 아이폰 아니었어? 아이고. 이랬을 것 같아. 그냥 쉽게 툭툭 던지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 이동훈 그 수석 대변인이 정치 오래 출입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되게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여러 가지 연락을 많이 하고 쉽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준석 후보는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고 정치 생명 끝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거는 이준석이 하지도 않을 거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그리고 누군가 친윤계가 특히 당권을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약간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들은 계속 그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김문수까지도 만들었잖아요. 마지막 한덕수로 바꾸는 거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당원들 장악하고 있고 의원들 다수고 당대표 만들 수 있어. 한동훈만은 안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위기의식. 그거예요. 그거. 포비아. 한동훈 포비아.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이게 실제로 선거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시는 범죄죠. 거예요? 예, 그럼요. 그 지금 당권을 거래 대상에 놓고 단일화를 시도하는 건 그러니까 매수해서 후보 즉 내보내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걷어내고 나면 사퇴하면 우리가 이만큼 줄게. 그리고 우리나라 제2정당의 당대표라는 자리는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매수라고 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자체도 놀랍고, 그러니까 그런 이게 범죄라고 인식 못하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랍게 당원들은 그냥 내가 다 이렇게 하면 다 돼라고 생각하는 게 전 실제로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직전에 야 한덕수를 바꿀 거니까 투표들 해. 안 했잖아요. 이미 당원들이 야 이렇게까지 하는 거 맞지 않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또 나서서 우리가 당대표 정도는 정할 수 있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걸 거래를 시도했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인 겁니다. 이 지방선거 같은 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후보 매수. 아 그래요? 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당에 예를 들어서
그 중대선거구제 기초회나 이런 데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예를 2명 되거나 뭐 국민의힘에서 2명 되거나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 난립했을 때 너가 빠져야 내가 되잖아. 대신 내가 너 뭘 줄게. 네. 실제 돈을 건네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또 자리를 약속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후보 매수예요. 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선 주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지율 3등의 대선 주자를 당권이라는 걸로 후보 매수 시도잖아요. 네. 아마 그래서 오늘 이준석 후보가 선을 그은 게 당대표자를 주겠다가 아니고 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톤다운을 시킨 거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수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해인에서 준비한 상품은 힘내라 통영 장어튀김과 홍합 미역국입니다. 장어튀김은 싱싱한 국내산 바다장어를 바삭하게 튀겨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안주,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국내산 홍합과 미역을 듬뿍 넣고 진한 소고기 육수로 맛을 낸 홍합 미역국은 영양가 풍부한 든든한 한 끼로 손색이 없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준석 후보가 선을 그은 게 당대표자를 주겠다가 아니고 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톤다운을 시킨 거는 괜히 수사 들어오면 이제 귀찮으니까 네. 약간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근데 이준석 후보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한동훈 어차피 이 선거 이기자는 게 아니고 한동훈 막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잠깐만 한동훈 막자고 나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한동훈이 나보다 더 쇄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아,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아, 그러네. 지금 날 대체 뭘로 보는 거야? 네. 이준석 후보는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만약 직접 들었다면 상당히 기분 나쁠 만한 더군다나 본인은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네. 물론 뭐 한동훈 후보 전 대표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훨씬 더 세게 쫓겨난 아픔 있는 사람인데 예. 한동훈보다는 네가 나 이 얘기 아니에요. 한동훈보다 네가 우리를 더 지켜줄 수 있어. 그렇죠. 뭐 이런 얘기. 그걸 단 사람도 아니고 친윤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네. 기분 나쁘죠. 그렇다기보다는 대통령님께서 한동훈은 절대 안 된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물론 이제 제가 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를 비꼬아서 하는 얘기니까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하여튼 그 친윤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한동훈에 대한 증오를 알기 때문에 이 판을 뒤엎기 위해서 하여튼 한동훈은 빼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장기판 위에 말 부리듯 당원들도 부리고 당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친윤계가 딱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큰 착각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네.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게 정서상의 괴리인 거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발표한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혁신당도 이들이 이렇게 약속한다고 해도 그 약속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후보 단일화가 돼서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고 합당을 했다 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가 야, 차기 당대표로 가장 훌륭한 분은 우리 이준석 전 후보님이십니다. 이렇게 올리겠어요? 예. 그런다고 되겠냐고요. 예. 안 될 거래를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왔을 텐데, 근데 다만 이제 후보 매수제까지 가니까 지금 연구실장님 말씀처럼 갑자기 톤을 낮추면서 갔지만 네. 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언론인들은 특히 전화기를 무조건 안드로이드 폰을 쓰죠. 네. 예. 녹음을 하기 위해서. 네. 예. 그래서 이 모든 거래 내용들이 지금도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예. 아까 얘기한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힐 부분이라고 봅니다. 녹음됐습니다. 알겠습니다.